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가 끝났습니다. 네, 11월 17일 목요일 마감 시한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시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10여 개, 하락 종목 64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약 440개, 하락 종목 1000여 개입니다. 금일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러한 결과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나왔으며 증시 역시 많이 좀 꺾이는 모습이죠. 자, 일단 하나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먼저 보실게요. 금일 환율이 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오랜만에 14원이라는 좀 높은 상승세가 나와줬죠. 14원이 높은 상승세, 장중에는 20원 가까이 상승세가 나와줬으나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간적인 네, 상승세가 나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환율도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12월 FOMC 회의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환율도 어느 정도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환율 상승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증시 하락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도 아닙니다. 자,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반면에 5일 평균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승세가 많이 나와준 만큼 코스피도 조정의 폭이 더 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쵸? 상승세가 또 다르니까요. 상승폭 자체가. 그래서 지금 금일은 솔직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방으로 더 열려있다. 약세가 나와준다면 아마 121선 부근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일수록은 이제는 수급도 빠지고 있고, 그쵸?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증시 역시 약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급등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눌림목 매수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일은 일단 봐야 될 건 네옴시티 관련주죠. 네옴시티 관련주가 전체적인 다 약세가 나와줬습니다. 한미글로벌을 포함한 유신, 인디에프, 히림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재료 소멸로 인한 약세가 좀 나와준 모습이거든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가 있죠? 원전 관련주 역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한전기술, G2파워, 한신기계 등 원전 관련주도 좀 밀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밀리고,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쌀만 방안이 하루 전후 다가왔다. 이 빈쌀만 방안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제로세물로 인한 약세가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더 치고 간 종목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수소도 특정 종목 빼고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라,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빈쌀만 방안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다 약세가 나왔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려 있었는데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쵸? 어떤 종목으로 옮겼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서 쓴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이제 다음 종목으로 옮겨간 종목이 어떤 것이냐? 그렇습니다. 대북주요, 대북주. 대북주로 많이 정확히는 철도주죠. 철도 관련주로 갔어요. 사실상 대북주랑 철도 관련주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북주라고 말했는데, 철도 관련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대ITI, 현대로템, 서암기계공업같이 이 철도 관련주로 옮겨갔는데, 철도 관련주로 옮겨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옮겨간 이유가 뭐냐? 이러한 이슈가 나와줬죠. 대아TI 8.6조 규모의 인리 전철 확장 사업에 참여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에 철도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대아TI를 중심으로. 이것을 보고 저희가 하나 깨달을 쓰고 있는 게 있죠. 지금 국내 증시는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와 금액, 몇 조 단위 수주를 땄다, 몇 조 규모의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금액이 있어야지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주는구나. 그와 별개로 단순 기대감으로만 상승세가 나와주는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원래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주는 종목이라고 하면 보통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바이오 관련주는 조금 더 제가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건 참 좋았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성이 떨어지는 테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블루베리 NFT는 월드컵 수혜주로 묶여가지고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어도, 그거 외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은 지속적인 상승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약세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STX 빠졌죠 쭉? 제가 분명히 20%대 이 상승세 나와주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STX 슬슬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고점 시그널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쭉 빠진 모습이에요. 궁금하신 이게 왜 고점 시그널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STX가 지금 고점이라는 걸 파악했지? 이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캔스탁 저희 유튜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을 안 할게요. 유튜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금일된 이슈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의 뉴 삼성 비전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 삼성 과연 어느 쪽으로 뉴삼성에 대한 방향성을 키워갈지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나온 건 좀 2차전지였어요. 처음에 나온 거, 그쵸? 그래가지고 삼성 SDI가 강세가 나와준 원인이 2차전지 쪽이었구나 해서 당연히 강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당연히 바이오가 있고요. 바이오, 2차전지랑 이제 UAM, 그리고 메타버스, 또 IT, 로봇이죠, 로봇. 이런 쪽에 지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후보군이 이렇게 뽑힐 수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더 못 나오면 5G도 갈 수 있죠.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G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6G가 슬슬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6G, 그렇게 하는 것은 5G 관련주 역시 후보군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성전자가 어느 쪽으로 빠질지,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장 대표가 소셜 카지노 게임 12월 중에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가 좀 많이 약세와 좀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찌라시긴 한데 아무튼 그 위믹스에 대한 그 상패 얘기도 돌고 있고, 위믹스 관련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위메이드는 별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보다는 다른 게임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그 점 꼭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합창 의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겨울철에 평화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잠시만요. 뉴스 하나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자, 여기 있다. 아이고.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오데사에 미사일 포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재건 관련주가 뜨고 있었고, 재건 관련 이제는 기대감도 올라가는 상황 속에 우크라이나군에 이제 러시아가 또 포격을 하고 있다, 미국 합참의장도 좀 평화협상 이러고 있는데 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화전양변이라잖아요. 제 군대에서 얘기 나왔던 거.
가전양면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저도 이거 메모장을 켜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정세를 좀 봐야겠다. 우크라이나와 vs 러시아. 일단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애매해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석이 힘든 게, 첫 번째, 폴란드 포격 누가 한 것인가? 일단 이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폴란드 포격 누가 했나? 이 점은 솔직히 밝히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젤렌스키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잘못이다,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가 쏜 것. 하지만 나토 그리고 미국 젤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 우크라이나가 요격 실패해가지고 그런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나토 대 러시아 싸움으로 커지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야 좀 더 그 싸움이 번질되고 커져야지 이제 자기 지원군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죠. 다 누가 쐈는지. 쉽게 얘기로 최근 몇 달 전에 노르트 스트림 붕괴된 거 기억하시죠? 파괴시킨 거. 노르트 스트림 파괴 관련 이슈로 누가 했냐는 이슈 몰라요. 의심은 뭐 러시아가 했다 이러고 있는데, 뭐 러시아가 아니든 모르잖아요, 누가 했는지. 이것도 솔직히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점이 증시에 도움이 되냐? 솔직히 나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썼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또 선전포거든요. 그렇죠? 잠시만요. 뭐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토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쐈다는 걸 러시아가 만약에 러시아 잘못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설령 러시아가 쐈다고 해도 러시아가 쐈다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부터는 조금 더 딥해지니까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이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평화적인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 이런 미사일 같은 도발 이런 게 서로 주고받고 있다. 여전히 그 재건 쪽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재건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특성이 있죠? 재건 관련주는 무조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죠? 네, 두 번째로는 재건 관련주는 대북주와 유사한 면이 어느 정도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일 뿐이지 보여준 게 없어요. 대북주도 비슷합니다. 대북주가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에 대한 기대감. 뭐 자기 뭐 개성공단에 지분이 있거나 금강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대북주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뭐 이러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쵸, 뭐 이런 얘기도, 뭐 시진핑 푸틴과 결별하고 서방 진영에 동참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은 사실상 러시아 쪽을 좀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뭐 왜 몸이 사라지냐?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중국, 인도, 뭐 북한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뭐 중립적인 지역들 빼고요. 근데 일단은 중국이라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막대한 지원군이 사라진다면은 이 정서가 어떻게 흐를지, 국제 정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네, 금일 이슈는, 결론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의 좀 큰 약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올라가던 그 종목의 약세가 좀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의 네옴시티 관련주는 추후 추가적인 상승세를 맞고 더 강세가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미 많이 올랐고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룽투코리아가 상한가를 갔네요. 룽투코리아는 얘네는 그거밖에 없어요. 열혈 강호. 막 저작권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룽투코리아가 근데
얘네가 그 열혈 강호 막 이거 막 서로 소송하고 막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좀 된 이슈라서 아마 저작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쵸? 이런 거. 자, 여기 있죠? 열혈 강호 이거 뭐 저작권 위반이다, 뭐 룽투코리아에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룽투코리아 하면 그냥 열혈 강호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보다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열혈 강호를 바로 머릿속에 따다닥 올리시면은, 아, 룽투코리아는 열혈 강호구나, 열혈 강호에 무슨 이슈가 있구나, 이런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옛날같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또 장난도 너무 심하고요, 시간의 거래.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주식하시기가 되게 편할 겁니다. 제가 뭐 핑크퐁, 삼성출판사 이런 것처럼 뭐가 뭐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면은 주식하시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티로보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6,410원이 도달하면은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만 해요. 현재로서는 좀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이슈가, 어떤 종목을 봐서 말씀드려야 되나? 이 아프리카 뇌지혈병하고 이 조류독감, 제가 이 조류독감이 좀 심하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조류독감 관련주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시장이 엄청 부각되고 막 이러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히토류, 리튬, 뭐 히토류 관련주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인데, 뭐 미중 갈등도 크게 야기되어 있지 않죠? 그 밖에 게임 관련주가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는 건 너무 긍정적인 이슈예요. 그쵸? 자, NC소프트 241선 위도 뚫어놨어요. 지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이거 정말 어떤 긍정적인 이슈죠. 24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해줬다, 이거 정말 긍정적인 이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24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막 차트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와, 이제 확실히 상승 추세의 전환이다, 고점이 100만원이 넘는 종목인데 40만원 부근에서 241선을 뚫어줬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수는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오랜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쭉 약세만 나와주다가, 저 위부터 약세가 있어요. 쭉 약세가 나와주다가 이때 241선을 강하게 돌파시켜 주면서 강세가 이어질 것처럼 보였으나 추가적인 약세가 나왔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이시죠? 이 부분에. 그런 것처럼 일단 이런 거에 좀 어쨌거나 좀 더 그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NC소프트도요. 일단 금일 반도체 관련주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와준 게 좀 아쉬움이 커요. 물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날 안 좋게 나왔고 애플이 밀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가 나온 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걸 조금씩 보고 있었거든요. SD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인데 계속 조금씩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라 그렇게 시장에서 메리트는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1선 돌파를 하나 안 하나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약간 다시 밀리긴 하네요. 이 코로나 관련주, 제가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는 건 참 긍정적인 이슈라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어쨌거나 다 바이오주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관련주가 한 번 너무 크게 강세가 나와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주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정말 이미 엄청나게 큰 상승세가 이미 한번 나왔었다.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이라서 그 점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는 좀 밀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0거래일은 봐야 된다. 20거래일은 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 살펴봐셔가지고 시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매수하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 밖에도 자, BC월드 제약을 제가 오늘 유캔스타 어플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BC월드 제약 관련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BC월드 제약이 되게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제가 이날 11월 15일날 보이시죠? 고가가 상한가고 저가가 하한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BC월드 제약 10시 34분에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10시 58분에 하한가를 찍고 마이너스 40%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그쵸? 포착이 되죠? 상한가 도달, 횡보하다가 갑자기 하한가, 다시 매수세로 끌어올렸고 이러한 흐름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그쵸? 횡보하다가 다시 끌어올려줬어.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마감.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C월드 제약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죠? 이런 종목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뭐 SK하이닉스 금일 시가가 마이너스 10%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이뿐만 아니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 뭐 한국 BNC의 이날 1월 5일 말도 안 되는 차트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보이시죠? 갑자기 하한가 때려고 다시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이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은 좀 피해가지고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시의 약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이게 조정이거든요. 건강한 조정이에요. 무리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건강한 조정은 또다시 상승세가 나와줄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또 금요일인 걸 또 고려한다면은 내일까지는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다음 주부터 다시금 좀 상승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모닝 시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